박민서가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나타났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시선이 쏠렸지만 현재 방송과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박민서의 실제 최고 구속은 110km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km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고 블랙 퀸즈의 대표 타자 송하에게 헛스윙을 끌어낸 뒤 삼진까지 잡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추신수 감독이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공 하나가 아니라 투구와 타격 수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민서가 처음부터 투수로만 주목받은 것은 아닙니다. 야구 여왕 투 트라이아웃. 당시 그녀는 몸을 풀 때부터 정확한 송구를 보여줬고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는 수비 능력까지 드러냈습니다. 윤성민 코치의 공을 상대로는 홈런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가장 강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즌 1부터 블랙 퀸즈 타선의 중심으로 평가받았던 송하가 직접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송가는 삼진은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민서의 빠른 공에 헛스윙이 나왔고 결국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송가도 공이 정말 빠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추신수 감독의 반응은 더 강했습니다. 박민서의 타격을 보고는 대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투구를 본 뒤에는 시즌1 때 왜 이런 선수를 더 일찍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제작진을 향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용 리액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오랜 기간 타자와 투수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한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의 기본 동작과 공의 힘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에는 박민서가 132km를 던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숫자는 110km입니다. 또한 추신수 감독이 여자 오타니를 직접 봤다고 정확히 말한 공식 발언도 현재 공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민서에게 여자 오탄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투수만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던질 수 있고 칠 수 있고 내야와 외야, 수비까지 소화합니다. 야구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는 감독에게 매우 큰 전술적 선택지를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민서가 야구만 해온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리틀 야구 선수단에서 뛰었고 팀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을 보유한 선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야구를 떠나 골프로 전향했습니다. 즉, 박민서의 야구 경력에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지나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온 선수가 투수 테스트에서 107의 10km를 찍고 손가락을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박민서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트라이아웃의 경쟁 자체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즌2 지원자는 나식 7개 종목에서 총 308명이 몰렸고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18명만 최종 관문에 섰습니다. 그중 박민서는 골프 선수 출신 지원자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코칭 스태프는 박민서를 만장일치 순위로 선택했습니다. 이름값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 투구 타격 수비에서 동시에 보여준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식 경기에서도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시즌2 개막전에서 블랙 퀸즈는 산타즈를 상대로 19대4 콜드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민서는 5타수 5완타를 기록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5번 타석에 들어서 5번 모두 안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투수로 주목받던 신입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는 타석에서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단순히 공이 빠른 선수가 아니라 중심 타선에 배치할 수 있는 타자라는 사실을 첫 경기부터 증명한 셈입니다. 박민서의 가치가 더 크게 드러난 것은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경기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골프와 야구는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골프에서 야구로 전환한 직후에는 반복적인 전력 질주와 송구 타격 투구가 동시에 이어집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박민서는 빨리 회복해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한 뒤 국제전을 앞두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대만 타오위안 50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이 팀은 아시아 여자 야구 랭킹 2위 수준의 강팀으로 소개됐고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 야구 리그 2위를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블랙 퀸즈 입장에서는 국내 팀과의 예능 경기를 넘어 처음으로 국제전의 압박을 경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경기에서는 수비 실책이 이어졌고 상대의 적극적인 주루에 흔들렸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에러가 4개라고 지적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서 카드가 나왔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를 가장 부담이 큰 국제전에서 구원투수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코칭 스태프가 박민서를 어느 정도 신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널A 공개 영상은 박민서의 평균 구속을 100km 수준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서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상대 타선을 상대로 강한 공을 던졌습니다. 캐 소개에서는 위기의 순간 구원 등판한 박민서가 연속 삼진으로 상대 타선을 묶는 장면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장면은 박민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트라이아웃에서 110km를 기록하는 것과 실제 경기에서 주자가 나가 있고 실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투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최고 구속 한 번이 아닙니다. 압박 속에서도 투구 동작이 무너지지 않고 원하는 곳에 반복해서 공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박민서는 적어도 방송에서 보여준 국제전 장면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블랙 퀸즈가 박민서를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타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부상 회복 뒤 대만전에서 박민서는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견수 앞 안타를 만들어 만루 기회를 연결했습니다. 야구에서 4번 타자는 보통 팀이 가장 중요한 순간 해결을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 같은 선수가 경기 후반에는 마운드에 올라 상대 타선을 막습니다. 이 조합 때문에 박민서에게 여자 오탄이라는 이미지가 붙는 것입니다. 물론 오타니 쇼헤이와 직접적인 실력을 비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무대에서 투타를 동시에 증명한 선수입니다. 박민서는 이제 다시 야구를 시작해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선수 유형만 놓고 보면 비교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박민서는 타석에 세울 수 있고 마운드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비 포지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제한된 경기 운영에서 이런 멀티플레이어는 감독에게 매우 큰 자산입니다. 특히 시즌2의 조건을 보면 이 가치가 더 커집니다. 이 블랙 퀸즈는 승률 6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팀이 해체된다는 목표를 안고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시즌1 성적은 4승 4패였습니다. 시즌2에서는 단순히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만에 이어 세계 여자 야구 최상위권 일본 팀과의 대결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런 일정에서는 투수 한 명의 컨디션이 흔들릴 때 즉시 다른 카드를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박민서가 바로 그 카드입니다. 송가가 선발로 나가고 흔들리면 박민서가 불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투수가 안정적이라면 박민서를 중심 타선에 남겨 공격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야수와 투수를 오갈 수 있는 선수 한 명은 사실상 엔트리 한 자리를 두 자리처럼 활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신수 감독이 박민서를 보며 강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단순한 구속보다 이런 활용 가능성까지 봤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민서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우연히 터진 선수가 아닙니다. 트라이아웃에서 이미 송구와 수비 타격 투구를 모두 통과했고 개막전에서는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이후 부상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복귀 뒤에도 바로 4번 타순에 배치됐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중심 타선에 넣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득점 생산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다시 마운드에 올렸다는 것은 경기의 가장 민감한 순간까지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박민서의 성장 속도도 흥미롭습니다. 리틀 야구 경험이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골프를 해온 선수가 다시 야구에 적응하려면 타이밍, 하체 사용, 어깨 회전 투구 밸런스를 모두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귀 초기부터 110km를 기록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운동 능력과 투구 메카닉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채널 A가 박민서의 투구를 프로급 메카닉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최고 속도가 아니라 이 메카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하느냐입니다. 대만전 1차전에서 블랙퀸즈는 결국 13대 5로 승리했습니다. 국제전 첫 승이라는 결과 속에서 박민서의 구원 등판은 단순한 개인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팀 승리의 흐름을 지키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앞두고도 박민서는 다시 최종병기라는 표현과 함께 예고됐습니다. 부상 복귀 직후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이름이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팀 내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민서의 진짜 무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야구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고 갑자기 늘어난 운동량 때문에 부상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라이아웃에서 100km를 찍었고 손가락을 삼진으로 잡았으며 개막전에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국제전에서는 4번 타자로 출전하고 구원 투수로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한 선수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역할만 정리해도 투수 중심 타자 내야, 수비 외야, 수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민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질문은 130km가 사실이냐가 아닙니다. 확인된 110km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투구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고 몸이 야구의 운동량에 적응한다면 구속과 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타격 능력까지 유지한다면은 블랙퀸즈는 단순한 신입 한 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전략 자산을 얻은 셈입니다. 박민서가 다시 마운드에 서는 순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공만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골프로 떠났던 선수가 다시 야구로 돌아와 107km를 던지고 팀의 에이스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정식 경기에서 5타수 5안타를 만들고 부상을 딛고 국제전 4번 타자와 구원 투수까지 맡았습니다. 이 정도면 여자 오탄이라는 표현이 왜 등장하는지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록입니다. 박민서가 다음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강한 상대를 만나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지, 타자로서 장타 생산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가 진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라온다면은 블랙 퀸즈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단순한 110km의 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박민서를 타자로 준비해야 할지, 투수로 준비해야 할지 끝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추신수 감독이 손에 넣은 가장 강력한 카드일지도 모릅니다.